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새해 세 번째 거래일이었던 우리 증시는요, 어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세가 강해졌는데 중국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하면서 증시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루 2% 넘게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3%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8만 명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다라는 이유로 이 증시에는 영향이 적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속에서 다양한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2022 2차 전지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오프라인도 잘하고 온라인도 잘하는 온라인 회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떤 업종에 대해서 다뤄드리는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무엇인지도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 도너 리포트에서 지금 계속 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에 이 도너 리포트 종목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작전 세워볼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2차 전지주의 전망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무너뜨리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연출했는데 이제 CES 2022 그리고 전기차 성장세가 좀 가파라지는 만큼 다시 좀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최대 IPO죠. IPO 대여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재상승세에 좀 돌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모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서 지금 한때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주가가 앞자릿수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뜨겁게 관심이 높았던 종목들은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기대감일 뿐, 더 이상 현실과는 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요즘 동향을 보다 보면은 한때 또 LG화학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특히 셀 메이커 같은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상승을 하다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수익성이 좀 잘 나지가 않는 상황들이죠. 그만큼 비싸진 삼원기에 대표적으로 코발트라든가 들어가는 니켈 이런 쪽도 강하게 되면은 제품 가격에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빠르게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국면들이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쪽 좀 괜찮아지기 시작하면서 셀 메이커들이 반등은 하는데 그냥 말이 반등이지 그동안 얼만큼 빠졌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국면들이고요. 그와 함께 조금 좀 강한 상황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재평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달 11월 달까지 기준을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삼성 SDI, SK온이라고 하는 쪽의 구도가 SK온이 훨씬 더 조금 선전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삼성 SDI보다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데 다만 지금 현재 구조를 보게 되면
SK 오는 아직까지 SK 이노베이션 안에 있죠. 근데 지금 시총이 한 20조 원대가 살짝 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정유사에 대한 시총만 반영이 되고 그 나머지 배터리에 대한 가치 적어도 한 4, 5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전혀 이게 반영되지 않은 시총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구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정유 섹터에 대한 변화들 대표적으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안정돼서 올라오기 시작하고 BEP 이상으로 나오는데 왜 정유주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못할까라는 고민들이 오히려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어제 S-오일도 강했었죠. 이런 변화도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소재주가 차익 매물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항상 시장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고요. 특히 기초 소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만큼 같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양극재나 음극재 관련된 쪽도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또 하나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들 물론 앞서 어떤 매장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정이 돼 있는 희귀금속들이죠. 근데 그쪽에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매장량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기조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중국 정부가 조금 좀 삐뚤어진 마음으로 이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 K배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재주에 대한 어떤 변화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PER 50배도 괜찮아. PER 거의 100배 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2, 3년 뒤에 우린 다 이만큼 성장할 거니까라고 끌고 오다가 아무래도 이런 부담감이 되는 뉴스가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좀 흔들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것보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상장 IPO 청약일이 18일, 19일 정도로 돼 있고 27일이 이제 상장일로 돼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의 70조 원대 공모가 기준으로 이 정도 때 들어오는 회사가 이제 증시에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나오죠. 첫 번째는 전기차 2차 전지 섹터 내 ETF인데 여기도 지금 어떤 시가총액 순위에 따라서 고르게 펼쳐졌던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LG화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LG화학을 정리하고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집중을 하는 가운데 나머지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2차 전지 섹터들도 다 조금씩 다 정리를 하고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70조 정도 가까운 수치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이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교체하는 과정 쪽에서 약간 매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다른 종목들을 줄이느라고 나오는 매도세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패시브 자금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시총 3위, 2위, 3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특례로 편입이 될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다른 종목들을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사야 되는 과정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수급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런 2차 전지 나머지 소재 쪽이나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환호하지 않는 상황들도 좀 불편해는 동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또 최근에 중요한 부분들은 빈틈으로 만약에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서 상장 차익과 또 SK이노베이션에서도 SK온이 지금 한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빠른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장 차익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 한 앞으로 2년 뒤까지 지금 거의 2년 뒤가 아니죠. 한 2030년 정도까지 캐파를 2배 이상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장을 여기저기 더 짓고 투자를 더 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큰 수혜는 뭘까 하고 봤을 때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죠.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한때는 소재 쪽이 강하게 가면서 투자를 하긴 하되 이게 지금 이례적인 쪽도 나올 거고 어떤 영구적인 쪽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위축됐다가 지금은 이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지죠. IPO 잘해서 투자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주가들이 반응하고 있다는 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의 트렌드면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지금 소재 관련된 쪽은 한 1월 달 같은 경우는 부진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IPO 끝난 다음에는 가격 메리트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관심은 갖고 지켜볼 대표적인 회사가 양극재 쪽의 LNF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어느 정도 위상은 같이 이어졌던 상황들인데 증설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앞으로 한 3, 4년 뒤면은 이어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장비 쪽에서 하나기술, 웬만한 장비들은 다 지금 하나기술이 배터리 3사 쪽에 들어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PNT 같은 회사들도 지금 수익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을 기점으로 2차 전지주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수급이 좀 악화될 것이냐가 나올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상장 이후에는 장비주에 좀 관심이 쏠릴 예정이고 LNF와 하나기술, PNT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건설과 건자재주의 전망입니다.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의 시세가 나오면서 건설 업종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 주요 대선 후보들의 이 주택 공약 때문에 건설 관련주에도 집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전망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보면은 시장에서 KCC라는 종목이 강하게 반등을 했죠.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25% 오를 정도다. 라고 하면 과연 시장이 뭐를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어제 KCC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쪽의 재발견, 특히 한 몇 년 전에 3조 가까이 사고 힘들어했던 이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어떤 변화가 나올까라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실리콘 쪽의 강자로 나오면서 거기서 실리콘은 응용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건설은 5,000분의 1이고요. 네, 그 밖에 나머지 4,999개가 그 영역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인다는 쪽에서 재부각을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이 KCC 같은 경우는 건자재나 도료 쪽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고 건자재는 국내 시장 1위 지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평가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부분들이 가장 또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또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흐름들을 확인하는데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어떤 공공주택, 기본주택 관련된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반대했었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도 이 공급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와 함께 합리적인 방향 쪽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다음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가능성들이 시장에서는 조금씩 더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얘기는 시멘트 가격의 인상 얘기입니다. 한 번 인상하고 지금 빠르게 유연탄 가격들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가격 인상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 18%대 정도로 바로 인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시멘트를 바라볼 때 그 가격을 인상시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Q라고 하는 즉 건설의
그 관련된 쪽의 업황들 계속 확장세로 나가고 더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올린 가격에 어떤 비용들은 반영이 됐겠지만 확대되는 Q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멘트 업계의 변화들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가장 또 우려가 컸던 게 시멘트 업종은 이게 탄소 배출 가장 많은 섹터 중에 손 꼽히는 흐름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자원순환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쓰레기를 모아다가 오히려 유연탄 대신에 이를 태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에 가깝다라고 하는 인증을 받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쌍용 CN이죠.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너도나도 시멘트 업계들이 이를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친환경 쪽에서도 가깝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건설 건자재주의 변화들도 계속 눈여겨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기술주보다는 경기 민감주 이쪽이 좀 더 강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어떤 뉘앙스나 트렌드가 약간 선회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JSNG라는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보통 얘기하는 자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건설 이후에,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 관련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SNI 건설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상환 우선주를 발행해서 GS건설과 51대 49 정도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상환 우선주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 희석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계산 24%대 주당 순이익의 희석 가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SNI 건설이 가장 잘하는 거는 LG그룹 전담입니다. LG그룹이 투자를 뭘 한다, 그리고 뭐 라인을 뭘 깐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했던 회사라고 보게 되면 알짜 회사죠. 또 플랜트 관련된 쪽이나 경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알짜 회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JSND도 오히려 어떤 건설주 쪽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평가를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한 80% 정도 순이익이 늘어나는 걸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폼의 강자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많은 경제지표 일정들을 앞두고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을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도 계속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오가면서 방향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이 뉴욕 증시가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고 기술주가 떨어진 점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들 필요할까요? 네, 어제 국내 증시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나셨죠. 왜 우리만 밀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인가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의 위상을 보여줬는데,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 부진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짜증납니다. 게다가 기관은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전에 11월 달부터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샀던 금액이 약 한 7조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조 5천억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3조 5천억 더 나올 수 있겠다. 이게 프로그램과 연관된 물량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와 이 정도는 또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시장 못 올라가서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죠. 게다가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지수와 관련된 분위기 쪽엔 기대감은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만 보시면서 짜증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종목 장세의 흐름들을 뚜렷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었을 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월 효과의 기대, 오늘 또 CS2022가 열리다 보니까 이와 연관된 IT주죠. 그리고 또 이거 끝나면 다음에 또 1월 중반 때쯤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이쪽의 모멘텀들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바이오주도 한번 살펴볼 부분들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기조로는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고개를 슬쩍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두더지 게임처럼 다시 쭉 내려가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이런 올라오기 시작하는 변화에 대해서 어떤 소외됐다. 그리고 또 중국 중심의 어떤 부양책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염두를 하면서 관련된 동향들도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부터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오프라인도 잘하는 온라인 회사입니다. 어제 반드시 오고야만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면 편의점이 강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종목은 온라인 회사지만 오프라인까지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 기업의 경영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년사에서 온라인도 잘하는 오프라인 회사가 아니라 오프라인도 잘하는 온라인 회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신년사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기업은 바로 오늘 이마트입니다. 1월 3일, 11월 15일 유안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와 11월 12일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가지고 이마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 보실 점은 제가 22년도 이마트를 올해 첫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또는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당분간 방송에서 언급을 자제할 것입니다. 이 기업을 제가 올해 첫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되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백신과 치료제,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여행, 레저에는 카지노도 있고 그리고 영화, 문화 관련된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 국내 소비재, 음식료, 화장품 쭉쭉쭉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출입국,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그리고 면세점 이 순서대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미국은 1일 신규 확진자가 약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인구수 대비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16만 명이 나오는 수준까지도 환산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이제는 통제의 영역을 벗어난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방역 패스가 3일자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제 편의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는 이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의점 쪽도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대형마트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국내 대표 유통업체로서 이마트24,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SSG.com, 트레이더스 이러한 유통 채널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타필드도 포함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세계 조선호텔, 그리고 신세계 푸드, 신세계 L&B, 제가 늘 플러스 알파로 강조하고 있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건설 부문에서는 신세계 건설, 풍부한 수주 잔고를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IT 서비스 쪽으로는 신세계 INC, SSG 페이 등 플랫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 이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이마트가 자회사로 SSG.com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두둑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그리고 트레이더스, 이마트, 노브랜드, 그 중에서도 SSG닷컴이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세계 유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충성 고객도의 충성도를 높이고 고객의 락업 효과라고 하는 우리 고객은 우리 안에서 모두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쿠팡보다 더 비싸면 보상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내세우면서 그리고 이마트의 온라인 매장 중 네이버를 통해서도 쇼핑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네이버 매장을 또 출시를 시켰습니다. 한 가지 이마트의 하나의 이벤트였다라고 한다면 그간의 주가 하향과 횡보 속에서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지었다. 그러면 이마트는 주가 상승을 위한 대기 중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차트 흐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올해 첫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이자 목표가 도달까지 다시 이마트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일은 좀 자제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유통계의 대표 종목이죠. 그리고 지금 증여 상승까지 완료를 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마트 어떤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풍부한 자회사 가치, 여러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마트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자회사와 그리고 360도 에코시스템, 온오프 에코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마트의 청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플랫폼, 물류, O2O, 그리고 금융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MD, 그리고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는 스타필드와 야구단, SSG 랜더스를 통해서 모두 다 좀 경험을 시키고자 하는 이마트의 목표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마트는 풍부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주목해볼 포인트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와 SSG닷컴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까지 인수가 완료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늘 언급드렸던 중 하나가 부동산 가치입니다. 장부가액 대비 부동산 현재 가치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20여 년 전 이전의 가치를 장부가액으로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마트 가양점을 매각을 하면서 장부가액의 이 가양점은 450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각을 하니까 6,800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그러면 기타 수익으로 6천억 원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이마트 성수 본점을 매각을 했습니다. 장부가 960억 원에 이마트 성수 본점이 매각을 하니까 1조 2,200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타 수익으로 1조 1,000억 원이 잡히게 되고 기업은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자녀 지분도 인수를 하고 또 한 가지 미니스톱이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미니스톱을 인수하기 위해서 또 참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이 풍부한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고 그 현금 흐름으로 자산의 부동산 가치를 디지털화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SG닷컴 그럼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이커머스 거래액이 30조 원, 쿠팡은 22조 원, SSG닷컴의 거래액은 24조 원 수준입니다. 네이버의 시총은 이커머스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13조 4천억 원 수준이고요. 쿠팡은 국내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총이 55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총과 거래액을 대비해보면 네이버는 0.45, 쿠팡은 2.5, 그리고 SSG닷컴 0.3 수준으로 환산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SSG닷컴의 시총 예상 밴드가 약 7조에서 10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SSG닷컴의 지분율은 50%인데 그러면 지분 가치가 약 3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까지로 추산이 된다. SSG닷컴의 지분 가치 3조 5천억에서 5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된다. 이 기업이 올해 상장을 목표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플러스 알파,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입니다. 4분기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3분기 매출액은 6,200억 원을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8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마트의 마트, 대형 마트죠. 우리가 장을 보러 가는 그 마트에 3분기 영업이익이 1,049억 원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국내 총 영업이익이 860억 원입니다. 그러면 와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마트 주력 사업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1,050억 내외인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전체 영업이익이 86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익이 매출이 연결 자회사로 합산이 될 경우에 4분기부터 합산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7조, 영업이익은 1,900억 원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외형 확대 효과까지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영업이익, 현금 창출 능력이 우수한 스타벅스의 시장 가치가 2조 7천억 원에서 3조 원 가량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이 싱가포르 투자청을 제외한 67.5%를 이마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는 약 2조 원 내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SSG닷컴의 지분 가치는 3조 5천억에서 5조 원까지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가치는 2조 원입니다. 그러면 합산을 했을 때 SSG닷컴의 시총 규모에 따라서 5조 5천억 원에서 7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마트의 전일자 시총은 4조 5천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를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마트의 실적을 본다면 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트 차트 흐름들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주봉을 좀 열어놓았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 이후에 횡보, 그리고 한번 지난해부터 말씀을 드려서 우상향의 재미를 작전 리포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만 원대에서 현재 횡보를 하면서 결국 증여에 대한 부분들이 이 구간에서 완료가 되고 다시 한번 주가는 횡보 그리고 바닥을 15만 원대에서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SSG닷컴의 상장과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연결 자회사 편입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동산 그리고 기존점 성장률, 마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본다면 이마트는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계산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새해 첫 수요일 작전 리포트 기업으로 이마트를 가지고 왔고요. 이마트는 목표가가 최근 보고서에 25만 원 내지 30만 원 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최소 목표가까지는 도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이후에 그 이후에 리뷰 차원에서 이마트를 다시 작전 리포트에 가지고 나올 생각이고요. 그때까지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이마트에 현재까지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마트, 그때까지는 이 영상을 다시 보기로 꾸준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첫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 기업으로 이마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이마트였습니다. 어제 기준 종가가 15만 500원인데 이제 증권가 리포트상에서는 목표가가 2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에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좀 둘러보시면서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 화요일마다 방송되는 돈워리 스탁에서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이 돈워 리포트를 구성을 해주시는데 그 종목들 어제 좀 잘 간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 리뷰해 주시고요. 어제 코스닥 코스피 상승률 탑 10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 이제 좀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돈워리 포트를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2월 달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약 한 달 정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제주 반도체도 포트 편입하고 그 다음날 급등이 나와줬었고요. 여전히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저께 방송에서도 한 번씩 쭉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전기전자 섹터가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주 반도체처럼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기업들이 신고가를 못 갈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으면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동행복권, 그러니까 로또 사업을 제주 반도체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좋아진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이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2020년도 팬데믹 이후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큰 박스권 안에 이렇게 오랜 기간 움직임이 갇혀 있었는데 요번에 요 전고점 부근 저항자리를 일단 한 차례 돌파를 해놓고 조정이 나왔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대단한 시세보다는 일단 1차 목표 한 8,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추세대 하단 자리를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추세가 꺾이는 그림으로 가면 안 되겠고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그림으로 가면 안 되고요. 위로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주 반도체는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 더 설명을 드리면 전일 이제 짧게 한 종목을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우상향 흐름 어저께 음봉 나온 거 거래대금 확 죽여주면서 이렇게 밀린 거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하는 흐름은 나와준다라면 한 2거래일 안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면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방향은 지금 상승으로 돌려놓은 상황이고요. 전고점 저항자리 구간만 매물 소화를 잘 해낸다라면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종목들 중에 돈으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시세가 잘 나온 게 결국 핑거라는 종목인데요. 핑거도 이제 12월 27일 날 이제 포트 편입시키고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들어갔죠. 노란색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친 이날인데요. 저점 매수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상승 추세대로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고 제가 추세대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이 구간을 좀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시세에 나왔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없는 종가가 고가인 경우에는 다음날 음봉으로 좀 밀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시가를 갭을 띄워서 강하게 출발하지 않는 다음에는 한 차례 정도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하나투자증권처럼 한번 음봉으로 눌림이 나온다라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놓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핑거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어저께 이제 제가 방송에서 포트에 편입한 종목이 있는데 YJ M게임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포세스라는 종목을 이제 월요일날 포트에 편입을 시켰고, 오늘 YJ M게임을 이제 편입을 어저께 이제 했고, 오늘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 보시면 이 종목 역시 그 핑거처럼 이렇게 고가권에서 저점 높이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그런 종목인데, 이러한 추세 저항은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포세스와 YJ 게임 두 종목 중에 어떤 걸 이제 포트 편입시킬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YJ 게임 한 차례 시세가 나오긴 했으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바닥권에서 생각하면 뭐 꽤나 올라왔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고 이런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YJ 게임 같은 경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 차례는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든지 갭 살짝 떠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릴 것 같은데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가 갭이 뭐 어마어마하게 떠버리면 사실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지만 이게 뭐 한 2% 이내로 시가 2-3% 이내로 시가가 뜬다라면 시가부터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시가 이하로 내려올 때는 분할로 또 추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중 한 5%를 담으신다라고 하시면 그 5%를 좀 나눠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갭 상승해서 이제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조정이 나와봐야 4,100원을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분할로 한 3번 정도 나눠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탑10 안에서 이제 올라라고 하면 전일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인포뱅크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 나온 모습이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일단 어저께 상한가 갔던 종목이긴 하지만, 뭐 광진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한가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항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갭 상승 출발한다라면 분명 눌리는 흐름, 아침에 이제 상승 출발 이후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활용해서 저점에서 이제 좀 매수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 완전히 홀로서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분명 가장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될 것 같고요. 전일 뭐 경남 스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른 후보 역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남 스틸이 지금 갑자기 제가 홍준표 의원인데 홍명보 감독이 생각이 나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경남 스틸이 대장주고 지금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대선주들 길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크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 10% 이내, 뭐 5% 이내 짧은 매매들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CES가 시작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D-1 한마디로 이제 재료
기업이라든지 일정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재료 소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급등할 때 오늘 추격 매수하셨다가는 굉장히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뭐 공략을 하시는 건 괜찮겠으나 그리고 이후에 내려온다라고 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재료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수적으로 좀 관련주들은 좀 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외봉으로 아직 추세는 상승 중이기 때문에 외봉으로 이렇게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뭐 나중에 재료 소멸이다 하고 한 차례 뭐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다시 쌍봉을 만드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CES에서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저께 올랐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오늘은 결국 재료 소멸로 좀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넘게 테마주들을 봤을 때 이런 일정이 잡혔던 게 일정 기간 내에 물론 올라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기보다는 그동안에 뭐 10번이었으면 10번 중에 8번, 9번은 일정이 끝났을 때는 주가가 빠지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시멘트 관련주들 전일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고려 시멘트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뭐 탑10 종목 중에서 봤을 때는 딱히 뭔가 괜찮아 보인다라든지 그런 거는 대선 관련주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 오늘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울 거니까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이 큰 이런 구간들을 활용을 해서 짧게 매매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큰 기대를 품고 긴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종목들 리뷰부터 그리고 오늘장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알찬 정보들 좀 전해드렸는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리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강한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3도, 대구는 영하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한편 곳곳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는 낮부터 자정 사이에, 경상 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내일부터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경북 북부 동쪽 산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지만 중서부는 오후부터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북 남부, 전남 동부와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태인데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경상 해안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수원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로 강추위를 보이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선으로 추운 상태고요. 낮에는 속초 3도, 강릉 5도까지 올라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인 지금 영하권으로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낮에는 광주 6도, 부산 9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 먼바다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아침에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경상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비나 눈이 오겠고 일요일에는 중서부와 강원 영서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